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현대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볼 시는 지금 화면에 뜨이는 것처럼 선운사에서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최영미 시인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시를 읽을 때는 그 시 안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좀 더 찾아볼까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린 첫 번째 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운사에서 1년입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시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들을 좀 봐야 될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보죠.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 의미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꽃이 피다 라고 하는 말과 꽃이 지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문장 안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사실 대비되는 개념이죠.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과 지는 것은요. 그런데 이 꽃이 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들어도 라고 얘기했고요. 꽃이 지는 것은 잠깐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이 피다를 힘든 것, 꽃이 지다를 잠깐인 것로 바꿔본다면 이 둘 역시 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뭔가 하나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건 힘들어요. 그럼 꽃이 지는 건 잠깐이 아니라 사실은 쉬운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은요. 이 시적 화자를 아마도 그 쉬운 개념으로 쉽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좀 더 읽어보면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그러면 잠깐이더군 이라고 얘기해놓고 요 말을 하는 건 사실은 그만큼 얼마나 잠깐인지 드러내는 부분인 거죠. 쳐다볼 틈도 없고요. 생각할 틈도 없다 했습니다. 자, 뭔말 틈 없이 원말 틈 없이 동일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건 대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잠깐이더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주 잠깐이더군 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더군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을 현재 옮겨와 전달하며 알게 된 사실의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잘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에서도 뭐뭐 더군이라고 하는 말은 아 그렇더군 저렇더군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랬다는 걸 내가 알게 됐었어. 그랬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었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 참 재밌더군. 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면 요 말은 잠깐이더군, 아주 잠깐이더군 이 말, 이 어미를 써서 사실은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화자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여기에서 종결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가봅니다.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대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2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문법적인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어떤 배경 지식들을 다 동원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문법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 혹은 역사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덕운이라고 하는 종결어미도 사실은 내가 이걸 언제 쓰지? 어떤 의미로 쓰지? 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시를 읽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인칭 대명사인데 2인칭 대명사는 나 말고요. 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대라고 하는 용어는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얘기할 때 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대 혹은 임이라는 용어들을 시에서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인 그런 쓰임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보면요. 2인칭 대명사 너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시적 청자가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시적 청자라는 용어를 지금 썼습니다. 원래 우리는 시적 화자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자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사실은 화법적인 용어예요.
대화의 장면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도 시적 화자로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청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시적 청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대라는 사람이 이걸 듣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특히 앞으로 이제 시를 읽으면서요. 현대 시에서 2인칭 대명사를 썼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시적 청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시적 청자 설정이 가능한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면 부르는 거죠. 누굴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라는 시에서 향단아 그네를 내어 밀어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향단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돼요? 향단이한테 하는 얘기. 그러면 향단이가 뭐가 돼요? 시적 청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시적 청자가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냐면 화자가 있는데 청자가 설정이 됐으니까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대화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적 청자, 그대라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 아까 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대상을 얘기할 때 그대라고 한다 했어요. 특히 사랑하는 존재요. 그러면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라고 하는 말은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는 걸 봤으니까 이건 순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대가 처음에 내 속에 피어날 때.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엔 사랑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지금 시에서 피어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면은 꽃이죠. 그러면 그대라고 하는 그 대상은 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일까? 꽃일까? 예, 이거는 이제 시적 화자가 그대라고 하는 존재와 꽃이라고 하는 존재를 같이 엮어서 얘기해 주는 거. 나는 똑같은 걸로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더 읽어보면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뭐 하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화자가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화자가 그러길 바란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요,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맨 처음 시작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요 구절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거구나, 라고도 갈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부끄럽구나.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했는데 그거 화자의 바람이고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있는 것은 지금 순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1년 한번 잘 생각하세요. 1년에 이런 얘기 있었다고요. 잠깐이라고 하는 거. 시간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건 쉬운 거였죠. 그러면 이 얘기로 가죠. 읽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 시적 화자한테. 그걸 지금 다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가 어떤 되게 함축적이네, 어떤 상징적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이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말 하나였는데 이건 화자의 바람? 그러면 바란다는 거는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건 있는 게 순간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잠깐이란 건 쉬운 거라고. 그러면 순간이라고 하는 것도 쉽다는 얘기니까 있는다는 건 순간이 아닌 거? 쉽지 않다는 얘기. 이 얘기로 지금 얘기가 퍼질 수 있는 거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함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 생각해보면 왜 있는 게 순간이길 바랄까요? 시적 화자는. 여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선. 첫째, 빨리 잊을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간의 짧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빨리 잊고 싶은 걸까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잊는 과정이 고통이라서. 있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시를 좀 더 이해하는데 아니면 시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좀 이해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연으로 가보죠. 세 번째 연을 보면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라고 갑니다. 그대여 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상을 부르는 표현, 도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말로써 예를 들었던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 향단아 그네를 내어 밀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대상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상을 불렀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그 대상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적 청자인 그대가 설정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뭐 하는 그대여, 뭐 하는 그대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꾼 거죠. 뭐 하는 그대여가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병치되고 있습니다. 병치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썼는데요. 병치라고 하는 건 나란히 두었다. 나란히 병자에 둘 치자가 돼요. 대꾸를 얘기할 때 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어렵게 나타낼 때 이런 말들을 쓰니까 알아두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멀리서라고 하는 말이 보여요. 이거는 화자와 그대가 보이고 있는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는 저기 멀리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 산 넘어가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적 청자로 볼 수 있는 그대라는 사람은 현재 화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산 넘어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멀리서 웃고 있나 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시적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겪었구나 혹은 겪고 있구나 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시적 화자의 상황이 지금 보였다고요. 그럼 시적 화자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별을 겪고 있는 상황 혹은 겪었던 상황이니까 시적 화자는 어떤 감정 상태일까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별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흔히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겠죠. 아픔이겠죠. 괴로움일 겁니다.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끼진 않겠죠. 이별을 했는데 일반적인 걸로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연입니다.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1년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꽃이 지다 라고 하는 것과 그대를 잇다, 여기에서 이제 그대라고 하는 말을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잇다 라고 하는 말을 놓고 본다면 이 둘을 지금 대비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둘을 대비시켜 놓고 꽃이 지는 건 쉽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대를 잇는 건 한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올 것 같아요? 한참이라고 하는 것과 쉬운 것이 서로 대비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그대를 잇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했던 영영 한참이더군 이라고 하는 것도 영영 어렵더군, 매우 어렵더군, 영영이라고 하는 말은 한참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좀 더 아주 한참이군 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강조해주는 부사니까, 그러면 어렵다, 아주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대를 잇는 게 너무 어렵다. 이별을 겪은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그대를 잇는다는 것은 꽃이 지는 건 쉬워 보이지만 잠깐이지만 그대를 잇는 거는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모로 표시한 이 사연을 보시면 1년의 구조라고 좀 유사하죠. 똑같지는 않아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뭐라 하냐면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흔히 학생들 가운데요,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앞뒤가 똑같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뒤가 똑같은 건 대리운전 번호가 앞뒤가 똑같은 거고요. 여기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상관, 수미, 한자를 풀어보면 숫자는 머리 숫자, 미자는 꼬리 미자, 상자는 서로 상자, 관자는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관자예요. 그러면 수미상관 풀어내면 앞과 뒤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미상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아야 된다가 아니라요,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미상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 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나요? 제목은 선운사에서였습니다. 그러면 선운사에서 이 시적 화자는 뭘 하고 있었나요? 꽃을 보고 있었죠. 그러면 꽃을 보고 있었는데 뭘 떠올렸나요? 그대를 떠올렸어요. 그러고서 무슨 생각들이 갔나요? 내가 그대와 헤어졌는데 그대가 잊히지 않아요. 그런데 꽃을 보니까 꽃이 피는 건 잠깐인데 맞았나요? 피는 건 잠깐이었나요? 피는 건 잠깐이고 뭐 지는 것도 잠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피는 건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피는 건 힘드는데 지는 건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 속에서 그대가 잊어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한참이에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적 화자가 이별을 겪은 상황에서 선운사에서 꽃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시로 표현해낸 거라는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내면 속에서 어떤 느낌이구나, 그대를 잇는 건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예요? 이 주제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는 아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는 이 시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 시의 주제가 무엇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그건 이런 점에서 맞고 이런 점에서 좀 더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게 여러분이요, 이 현대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선운사에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연현상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 예, 맞는 얘기인 거죠. 2번, 이별의 아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살짝 바꾸면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건데,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 지금 이별해서 힘들어요, 이별해서 아파요. 우리 선운사에서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런 구절 없었습니다. 힘들어요, 슬퍼요,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없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이 시적 화자가 놓인 상황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 이별의 상황이구나, 근데 있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까지인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로 힘들다라고 하는, 아프다라고 하는, 슬프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얘가 일단 답이 가능성이 높아요. 3번 가봅니다. 인간사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사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 시를 보면은 이 시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고 꽃이 지는 건 잠깐이고 아주 잠깐이고, 그리고 그대가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인간사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쉬운 일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 쉬운 일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인간 속에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나름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4번 가봅니다. 시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거 내내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동일한 종결음을 반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뭐뭐더군을 통해서 화자가 깨달은 바를 부각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제일 될 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기를 봅니다. 예전에 전라도 고창에 있는 선운사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본 붉은 동백꽃이 참 아름다웠어. 동백꽃은 여느 꽃들과는 달리 시들기 전에 송이째 뚝 떨어지는데 떨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붉고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다고 해 라고 했습니다. 이 보기를 가져온 거는 얘가 때문이겠네요. 선운사 때문에. 제목이 선운사예요. 근데 선운사에 뭐가 있다고요? 동백꽃이 있대요. 선운사에 동백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운사에서 라는 시에서 얘기했던 꽃도 동백꽃이다 라는 걸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시인은 아름다운 동백꽃을 보고 자신이 경험했던 사랑을 떠올렸을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꽃을 보면서 꽃이 지는 건 잠깐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그 존재가 잊혀지는 건 잠깐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니까요. 2번, 시인은 떨어진 동백꽃의 붉은 꽃송이를 보고 이별의 아픔을 떠올렸을 거야. 뭐야,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1번, 2번. 3번, 이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는 시인이 선운사를 방문하여 동백꽃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것과 관련이 있겠군.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선운사에서 였던 거잖아요. 예, 이것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3번. 그 다음 4번,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순간적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동백꽃이 송이째 뚝 떨어지는 특성과 관련이 있겠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잠깐이더군, 꽃이 지는 건 잠깐이더군, 여기서 꽃이 진다라고 하는 거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입에 생각 한번 떠올릴 것도 없이 잠깐이더군, 이별이 순간적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 이 얘기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떨어지는 동백꽃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것을 보고 시인은 그대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걸 찾을 수 있었나요? 아, 그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었죠. 이 시에 보면 그는 멀리 떠나가는 존재였죠. 그대는 멀리 산 넘어가는, 멀리서 웃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선운사에서라는 시를 감상하는 훈련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봤습니다. 다음엔 이제 또 다른 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를 감상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